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간 인물이죠. 호암 이병철. 그의 삶과 철학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막 흔들릴 때 안정된 미래 다들 꿈꾸잖아요. 네, 근데 또 현실은 만만치 않고 아마 당신도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성공한 기업가 이병철 뭐 이런 알려진 모습 말고요. 아, 그 이면의 이야기군요. 네, 그가 겪었던 어떤 방황이라든지 실패, 또 위기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이런 성찰의 과정들,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의 목표는요, 과거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병철이라는 인물의 경험 속에서 지금 당신이 마주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헤쳐나갈 어떤 통찰 혹은 용기, 이런 걸 좀 얻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아는 그 성공한 모습과는 달리 젊은 시절에는 이분도 목표 없이 꽤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도 한동안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했다고 하죠. 아, 진짜요? 그 정도였군요.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요. 달빛 아래에 잠든 자녀들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바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이게 단순히 나 잘 살아야지 이걸 넘어서서 사업보국, 그러니까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와, 그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목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지점이네요. 그 방황의 마침표를 찍게 만든 거니까요. 네. 근데 그 목표 설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미소 사업이라든지 토지 투자 같은 초기 시도들은 좌절로 끝났어요. 실패를 한 거죠. 아,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군요. 전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 실패를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자료들을 쭉 보면요. 실패 원인을 시장이 안 좋아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외부 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서 찾았습니다. 아, 내가 시기를 잘못 읽었구나. 내가 준비가 부족했네. 이런 식으로요. 아주 냉정하게 자기 성찰을 한 거죠. 와, 대단하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를 다음 성공을 위한 데이터로, 자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혹시 당신의 실패 경험은 지금 어떤 자산이 되고 있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실패보다 더 큰 시련도 있었잖아요. 바로 한국전쟁. 아,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시기였죠. 상상하기 힘든 혼란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병철 회장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본질을 봤어요. 당시 사람들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뭔지, 또 이 폐허 위에 어떤 산업 기반이 세워져야 하는지 이걸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제일제당 제일모직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생필품, 또 옷감 같은 것들. 위기 속에서 불평만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언지를 꿰뚫어보고 그걸 사업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위기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어쩌면 이게 오늘 당신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는 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유명한 반도체 투자 결정이죠. 아, 네. 이건 정말 선구안적 해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70년대잖아요. 네, 당시에는 다들 위험하다고, 무모하다고 반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굳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반도체를 딱 지목한 거죠. 내부 임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대부분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시대를 좀 예측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의 확신을 믿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그 용기. 이게 바로 시대를 바꾸는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독한 결단, 대단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미래의 흐름을 읽고 또 어떤 결단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런 결단력 뒤에는 분명 단단한 내적 기반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분의 호가 호암이잖아요. 호수처럼 맑고 깊으면서도
동시에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걸 지향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평생 노노 같은 고전을 가까이 하면서 내면의 기준을 세우고 이른바 마음 경영,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 마음 경영이요? 네. 어떤 뛰어난 기술이나 지식보다도 리더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확고한 철학이나 신념 없이는 그런 것들도 다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외적인 성취 이전에 내적인 단단함이 먼저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요, 그냥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응답해온 그런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호암 이병철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내면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은 눈앞의 위기나 실패를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고 있는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설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하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어쩌면 그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삼성이라는 기업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했던 그 마음의 좌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통찰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네,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당신 마음속 고수는 지금 얼마나 맑고 투명한가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바위는 얼마나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아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갈 당신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